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총체적으로 종합해서 한번 그간의 애로사, 그다음에 이렇게 당이나 민주당이나 그다음 선거 시스템 자체의 어떤 이런 개선 방향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민주당의 역사가 짧은 역사가 아닌데 여태까지 저희 선배님들께서 많은 그런 문제점을 겪고 나서 지금 당원 당규가 탄생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저는 민주당에서 저도 대학생 때부터 당원이었고 계속 해왔지만 자꾸 왜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항상 고민이 깊고요. 이게 지금 선거 때만 되면은 무엇인가 뭐 바꾸겠다, 뭐 하겠다, 선거 끝나고 나서도 바꾸고, 선거 하기 전에도 바꾸고 뭐 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바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옹고지신이라는 그 단어를 좋아하게 됐는데 그 리폼보다도 이제 이노베이션이라는 단어를 좋아하고요. 자꾸 무조건 다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바람직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면 민주적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혁신을 하기 전에 무엇인가에 대해서 서로의 문제점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그 서로 간의 의견을 계속 개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도출해 가지고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당원 당원 모든 분들이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상부에서 무조건 다 정하고 그거를 하라고 강요를 하는 게 민주당 정신 자체가 원래 수평적 구조여야 되는데 수직적 구조를 못 바꾸기 때문에 저희는 당이 더 이상 진보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저희가 공산주의의 북한을 욕하는 이유가 계급을 없애야 되는 게 공산주의인데 계급을 갖고선 일부 몇몇 사람들이 상위 계층에 있는 계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한다,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그 반민주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좀 기존에 있던 거를 다 살펴보고 체계적으로다가 좀 가야지 한꺼번에 청년이었다. 어느 때는 저번 선거 때는 또 젠더여가지고 젠더 폭력 있는 사람들 다 솎아내고 이번에는 또 청년들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청년으로 쪼르륵 가버리고 그러면 중간에 거기에 그럼 이제 다음에는 이제 노인이 가야 되고 노동도 가야 되고 그리고 40대에서 50대도 또 그게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왜 자꾸 선거 닥치고 하지 말고 지금 끝났으면 40대, 50대 사람들이 지금 제가 이제 45세니까 중간인데 엄청 지금 떠나갔어요.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바로 어느 순간 꼭 쇼나 뭐 그런 거로다 하지 말고 이제 사람들이 다 알거든요. 이제 딱 보면은 이게 그냥 또 바람몰이 하려고 하는구나. 근데 안 통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거철이나 그때 전에 빨리 그 손볼 게 있으면은 지금 다 손보고 지금은 전자로 다 모든 걸 투표하고 하기 때문에 안건이나 그런 거 다 올리면은 바로바로 당원들이 다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런 걸 잘 활용해 가지고 바꿀 게 있으면 그런 식으로다가 바꿨으면 좋겠고 가번, 나번, 다번 이게 저는 어느 분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셨어요. 가번, 나번, 다번을 투표용지를 랜덤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앞으로. 그거는 충분히 헌법 소원을 해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 가번이면 무조건 가번이 다 당선되니까 이거 갖고 막 서로 싸우니까 가나 만약에 150표다. 그러면 가번, 가번 투표용지 30개. 그다음 나번 투표 제일 상단에요. 가번 투표용지 50개. 나번 투표용지 50개. 다번 투표용지 50개 해가지고
인물 보고 뽑을 수밖에 없게끔. 근데 어느 분은 이제 시의원 정도는 당도 놓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시 그 당이라는 게 다 아까 여기도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강령도 있고 뭐 그런데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시의원 입후보 하시는 분한테 국민의힘의 그 저희 당론이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그거 할 수는 없고 좀 서로 이제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했을 때 당은 2대 용지를 개수에 맞춰서 랜덤으로 해가지고 진짜 사람을 보고 뽑는 그런 부분으로다가 좀 가면은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시의원 이제 다선거 다 의원을 뽑는 경우에는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요점으로 정리하면 이 당내 민주주의가 활성화돼야 된다. 당내 민주주의의 핵심은 경선이죠. 경선. 뭐 정책이든 뭐 후보자든 경선을 해서 투표를 해도 우리 전자투표 시스템이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는데 모든 건들을 아주 쉽게 당비 받아서 뭐 하느냐. 결정할 게 있으면 전부 투표하면 된다. 경선해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아까 좀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건 선거제도의 변경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도리어 민주당의 현직 국회의원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어야겠죠. 쉽게 말해서 가나다, 나가다, 다 나가, 뭐 이런 순서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랜덤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다음에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요 누구나 다 가나다 후보들이 당선되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그 지금과 달리 지금 가번되면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거기에 대해서 받는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번 후보들은 오죽하면 좀 저번에 했을 때 가번은 다 되니까 절대 움직이지 마라. 그게 좀 솔직히 저는 그런 거를 지역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자체도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요점을 이제 정리해 드리면 현재 그 민주당이 처한 상황이 비대위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비대위 자체가 뭐 투표를 해서 선출된 사람들이 아니니까 당연히 이제 정통성이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상황에 맞게 자기의 권력 유지나 권력 행사를 위해서 소위 전략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오늘의 패배가 왔다.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불만 때문에 그냥 편하게 말씀드려서 민주당이 선거에 특별히 도움이 안 되어서 내가 민주당 소속이라고 이렇게 당을 앞세우기보다는 인간 고병렬을 내세우는 게 훨씬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고릴라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오신 건 아닌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고릴라를 한 이유는 이제 제가 고시고 그런 것이고 나번이다 보니까 네. 그거를 이제 무엇이 좋겠냐라고 제 주위에 있는 이제 그 참모진들 분께서 고민을 하시다가 코알라는 저랑 좀 이미지가 안 맞는다. 코알라는 안 맞는 겁니다. 너무 귀엽고 이제 그런 이미지니까 그리고 고릴라가 좀 듬직하기도 하고 하니까 고릴라 컨셉으로 해서 좀 각인시키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름 쪽으로다가는 좀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고릴라 하면은 이제 그런데 정작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이번에 이제 제가 분석을 좀 많이 해봤더니 저한테 왜 안 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표수가 좀 나 적게 나왔으니까 안 됐죠. 근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고병열 씨 뽑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안 됐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근데 왜 표가 이렇게 적게 나왔을까요? 그랬더니 그냥 고병열은 민주당에 가나번이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고병열은 그냥 민주당이니까 그냥 민주당은 1번 그러니까 다 그냥
1번만 뽑지 나번에 대한 의미를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 나번 분들이 되게 좀 저도 반성해야 되고 그런 게 그 나번을 알고 찍어주신다는 거는 그분들이 실제적으로다가 그 나번 당선된 후보들을 다 알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군가가 전파했건 뭐건 간에 나번의 투표 방법에 대해서 저보다는 좀 더 잘 설명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번을 뽑지 않았을까 하고 이제 고릴라는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저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저기 자제분들이 3명이시라고. 예. 좀 가족 소개를 한번 좀 해주실까요? 이제 저희 큰애가 이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예, 여자이고 둘째, 셋째는 이제 쌍둥이인데 네. 이제 둘째가 이제 여자아이고 막내가 이제 남자아이. 쌍둥이인데 여자 남자. 일란성이죠. 딸과 아들이다. 예. 그 큰애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봉사활동을 할 때마다 이제 좀 데리고 다녀서 봉사가 이제 무엇인지 조금 그런 기초는 알고 있는 친구들이고 둘째, 셋째 같은 경우는 이제 2명이다 보니까 제가 데리고 다니기 쉽지는 않아가지고 좀 앞으로 좀 봉사활동하는데 좀 같이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자녀를 두고 있으면 굉장히 바쁘실 텐데 특히 뭐 올해도 그렇지만 4년 전 2018년 처음 출마했을 때는 이거 굉장히 힘들지 않으셨어요? 선거운동화 시기가. 그렇죠. 그때는 와이프가 그 결혼을 하면서 하면은 이혼을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사업. 예, 왜냐면 제 장인어른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크게 부도를 당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고 2번째가 정치. 정치하지 말아요. 예. 근데 제가 사업은 제가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걸 하셨을 때 이제 제가 그거를 아버지한테 바람을 넣어가지고 사업을 한번 했다가 망한 적이 있고 이번에 또 정치한다고 해서 4년 전에도 그 와이프가 이제 그때 와이프는 본 선거 할 때까지도 사무실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선거 출마한다는 거에 대해서 싫어가지고 그래서 4년 전에는 굉장히 좀 힘들게 시작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둘째 셋째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러니까 뭐 말이 4년 전이지 4년 전이면 뭐 거의 뭐 유치원 다니고 이럴 텐데 더더군다나 3명을 이렇게 좀 하게 돼서 혹시 그 와이프는 다른 직업이 있으신가요? 네, 와이프는 이제 그 정확하게 명칭을 얘기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고용노동부에 속해 있는 이제 약간 특수직이죠. 이제 그 거기 실업급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콜을 이제 받아서 이제 상담해주는 그런 뭐 실업급여나 이런 것들 하는 고용과 관련된 상담하는 그러니까 콜센터. 꼭 콜센터는 아니지만 찾아오는 분들 콜센터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상담도 해주고 찾아오는 분도 상담도 해주고 전화로도 상담을 해주는 상담은 역할을 하신다. 참 애 3명을 키우면서 이렇게 선거까지 하시고 근데 이혼 안 당하시는 게 아직 참 대단하시네요. 자 그리고 그때 2018년에 이제 낙선하시고 지금까지 올해 4년까지 이제 계속 아까 말씀하신 봉사 활동을 하셨다고 했는데 봉사 활동을 주로 어디에 봉사 활동을 하셨어요? 어떤 봉사 활동을 하셨나요? 제가 2005년도에 2004년도죠. 2004년도에 좀 헷갈리네. 2005년도 그때쯤
코이카를 통해 가지고 이제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왔어요.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필리핀 갔다가 어. 이제 1년간 이제 파견 갔다가 이제 갔다가 왔죠. 그때도 결혼을 하고 와이프 혼자 남겨두고 이제 저 혼자 1년 동안 아, 사모님이 대단하십니다. 예, 갔다 와가지고 네. 이제 그때 이제 MDGs라고 지금은 그때는 밀레니엄 새천년 그 개발 목표였죠. 지금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에 이제 그 전 단계 이제 8가지 의제를 할 때고 지금 이제 그게 좀 더 세분화돼 가지고 이제 17개 의제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중앙당 청년회 운영위원회 들어가면서 이제 원래는 지속 가능 발전 분과위원회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SDGs에 대해서 하려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청년위원장이신 이제 장경태 지금 국회의원이 지금도 청년위원장이고 SDG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거란 용어를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 보편적이지 못하니까 좀 봉사단으로 다 시작을 하면 어떻겠냐 해서 이제 중앙당이 이제 더청년 봉사단이라는 조직을 이제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의 목표는 이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17개 의제를 빠르게 이제 전파하고 정당의 사회적 책임, 이제 저희가 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뭐뭐의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 정당의 사회적 책임은 없으니 정당의 사회적 책임을 하는 뭔가 조직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더청년 봉사단 이제 제 초대 이제 단장을 역임을 하면서 이제 전국을 다 이제 돌면서요. 이제 봉사활동을 불특정 다수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해주는 거로 해서 이제 집수리 봉사도 하고 농활 봉사도 하고 이게 다 그 지역에 맞춰서 뭐 산불 난데 하고 홍수 난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돌면서 하면서 이제 더청년 봉사단이라는 이름을 알리고 이제 저희 민주당이 이제 그 당 이미지를 이제 고취시킨다는 그걸 다 해가지고 하고 또 이제 가면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청년위원장들과 만나가지고 그쪽에다가도 더청년 봉사단을 만들어서 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봉사활동을 계속 이제 하는 거로다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특히 하고 이제 안양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데가 이제 그 사각지대에 있는 그 어린이 친구 한 명이 코로나 때 그 집에서 이제 수업을 받는데 그 친구 혼자만 집에 이제 전기도 되게 불안하고 집도 이제 저희가 방문했더니 원래 저희는 개인적인 거를 해줄 수 없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가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의뢰가 들어왔어요. 지역아동센터에다 학교에서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의뢰를 했고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저희한테 이제 좀 부탁을 했고 그래서 가서 봤더니 안 해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지금 이제 네. 초라하고 그쵸. 그래서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원래는 인터넷만 놔줘도 되는 건데 가서 다 보고선 이제 집수리부터 해서 거기 이제 3차에 걸쳐서 1차로다가 전기 저희 봉사해 주신 분이 가가지고 전기를 다 교체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다가는 이제 그 페인트 그런 거 해주는 분이 가가지고 이제 더 페인트 그런 거 하고 세 번째로 이제 가서 이제 장판이랑 이제 도배 그런 거 이제 다 하면서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바꾸고 그런 식으로다가 하고 이제 노인정 같은 경우는 이제 불특정 다수분들의 물론 거기 회원들이시긴 하지만 이제 그런데 가서 이제 도배, 그다음 환경 개선, 뭐 방역부터 해가지고 이제 장판이나 도배를 해주려면은 청소를 안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제 맞물려서 이제 하고 이제 소방 시설 같은 경우 어디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인력 필요하다 그러면 지원해주고. 근데 이거는 저희가 실제적으로다가 예산을 갖고 하면은 기부행위가 되거든요. 정당에서 이제 또 단체이다 보니까 저희 사랑 나눔 연대라는 데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데가 있어요. 거기랑 이제 그걸 이렇게 저희가 그쪽에서 이제 저희가 의뢰를 또 해요. 그러면 그래서 예산을 어느 정도 배분을 해가지고 재료나 그런 걸 이제 다 사주시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재능 기부 할 수 있는 단원들이 이제 나가서 다 이제 해주는 거고 지역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새마을이랑 그다음에 이제 그 자율방범대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 자율방재단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제 예전에 코로나 때는 이제 매주 이제 가서 이제 방역 봉사 해드렸고 어린이 공원에 방역 그런 거 하고 매주 하셨다고요? 그쵸 매주 했었죠. 매주. 지금 아까 그 집수리 같은 거 할 때 그러면 뭐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러면 청소하셨나요? 뭐 미장을 하셨나요? 뭐 인터넷을 까는 걸 하셨나요? 저는 이제 주로 제가 이제 자격증이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전기나 이제 그 전구를 이제 LED 등으로 교체 배선 뭐 예, 교체. 그 배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전등을 기존의 어르신들은 오래되신 분들은 이제 백열 전구 쓰시는 데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데는 이제 그 LED로다가 이제 교체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스위치 같은 게 이제 낡은 거. 그쵸. 괜히 잘못하다가 이제 화재 위험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 그다음에 수도 그런 거 이제 교체. 정말 좋아하시겠습니다. 예, 그럼 뭐 전기 교체해주고 그러시면 정말 좋아하시겠어요. 아무래도 좋아하시죠. 네. 자 그러시고 이제 그 말씀 들어보니 이제 롯데푸드 이 안양에 근무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이번에 이제 면허차를 쓰셔서 선거운동을 다 했는데 그 언제부터 다시 인터로 돌아가실 계획이신가요?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롯데푸드 안양은 아니고 그 본사가 이제 영등포에 있는데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요. 연금보에서. 네. 그 연차는 이제 다 끝나서 어제 마감 기간이라서 어제 이제 다행히 이제 회사분이 저희 사무실로 오셔가지고 어제 이제 마감 같이 진행을 하고 오늘은 출근을 이제 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선관위 업무나 이제 그 저희 결산 그 사용했던 이제 비용도 이제 해야 되고 해서 그러면은 그 화요일부터 좀 출근을 하겠다. 이제 월요일은 이제 또 쉬는 날이고 하니까 이제 화요일부터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화요일부터 다시 이제 복직을 하고요. 근데 가서 이제 저희 회사도 근데 지금 합병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가서 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그 가서 들어보고 이제 부서를 재배치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편으로다가는 뭐 힘들어하고 슬퍼 뭐 그럴 겨를도 없이 그냥 복직을 하니까 좋은 거고 정신없이 이제 다시 복직을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정치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그게 이제 정치에 대해서만 해야지 이제 양다리 걸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감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유럽에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다 생활 정치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양다리 걸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쪽에 이제 진짜 어부가 정치 생활 하시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좋게 본 거고 생활 정치를 하면서 또 얻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피부로 다 느끼고 거기는 직원들이나 이제 거기서 만나면서 거기서 얻는 아이디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는데 꼭 누구 선거 캠프에 들어가 가지고 잘 보여 가지고
잠깐 거기 선거 캠프 얼마 있다가 얘 열심히 했으니까 해서 정무직 자리 하나 얻어가지고 갔다가 어느 정도 되면 또 출마하고 저는 그런 게 더 오히려 싫어 보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딱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 정치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롯데 푸드로 일단 복귀를 하고 복귀는 예. 앞으로 정치는 생활 정치인으로 계속 쭉 나가겠다 그런 거네요. 예. 그 다음에 또 출마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누구 어느 분이 그 정치할 거면 정치 그냥 하라고 이제 당 일을 하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그게 좋아 보이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지금 보니까 제 생각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제가 좀 아직까지 잘 몰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제 생각은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조금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그 안양시의 시의원이 되면 연봉을 얼마 정도 받습니까? 좀 연봉을 바라보고 한 게 아니라서 솔직히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예. 솔직히 근데 제가 지금 받고 있는 돈보다는 낫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급여보다는 낫다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돈으로 그거를 했다 그랬으면 정치를 시작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짓궂다는 표현이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애 3명을 자식 3명을 키우는데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이제 힘드실 텐데 이제 그런 걱정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은 그래서 어느 정도가 보장이 돼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재밌게 물어본다고 그래요. 저는 실제적으로다가 만약에 여기서 방송에 나가서 이제 저희 회사에서 보시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만약에 제가 시연이 당선됐다고 하면은 제 다른 개인 사업을 뭐 시랑 전혀 관련 없는 개인 사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하면서 이제 비용을 거기서 충당하고 여성분이 뭐 시연이 되면 그래도 남편분이 벌어다 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는 되는데 남자가 시연이 돼서 하면은 진짜로 애경사 쫓아다니기도 바빠가지고 뭐 쉽지 않다라고 다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딘가에 휘둘리고 싶지 않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면은 어딘가에 휘둘리지도 않고 제 의지대로 할 수 있고 막 그런 부분이 좋아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건 있습니다. 따로. 네. 예. 장시간 고생 수고해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선거에 어느 정도 돈을 쓰셨고 정부로부터 이렇게 돈을 돌려받으시는 돈은 얼마 정도 됐는지. 그래서 뭐 이렇게 줄여서 막 표현하면 이번 선거에 얼마 정도 돈을 이제 개인적인 돈을 쓰시게 됐는지.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한테도 이게 굉장히 좋은 정보거든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통상 이번에 원래 4,300만 원이었다가 임금이 올라가면서 4,750으로다가 원래 저희 운동원 분들이 일당이 7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10만 원으로 올라갔고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좀 저번 대선 때까지 했던 분들은 좀 마음이 아프지만 이번엔 그리고 저희 돈이 저는 그렇게 이번에는 많이 들어가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에 이제 계속
같이 교류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뭐 다른 분들은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의 2배수는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2배수요. 그럼 4,300만 원에 2배? 4,750에 2배. 네. 지금 이게 정부 공무용 선거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최고 한도가 4,750만 원이다. 예. 4,750만 원 안에서 일당 10만 원씩 선거운동을 쓰시든 저기 뭐 사무실을 임차를 하시든 이제 그렇게 예, 다 예. 영수증을 첨부해서 이제 하면 이제 다 돌려주는 거죠. 근데 예. 거기에 국회의원 선거와 다르게 어떤 뭐 득표율 제한이라는 게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그거. 아, 또 15%면은 100% 음, 보전이고 음, 그다음에 10% 이상이면은 50% 보전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그 선거는 그 보존을 받고 있고 그런 거 외에는 자기 비용을 쓰고 그런 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그런 게 있을 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제 왜 돈이 들어가냐면은 선거철이 되면은 출판 기념회다 뭐다 또 그런 없던 결혼식도 잡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잡아요. 이제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좀 솔직히 있고 그 외에 돈이 들어가서도 안 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좀 그런 부분은 그런 돈 따로 그 외의 거는 따로 이제 들어가는 비용은 없는데 이제 좀 보존을 못 받는 부분이 많아요. 아 보전 못 네. 받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니 음, 그런 현수막 사전 현수막 비용 그런 걸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근데 적지 않거든요. 사전 현수막은 일단은 자기가 알리기 위해서 공식 선거일 13일 동안 한 거에 대해서만 돈을 인정을 해줘 버리면은 사전에 선거 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처음 나왔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제 좀 보전받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그런 게 실제적으로 다 좀 앞으로도 개선이 됐으면 네, 좋겠다. 그런 거는 좀 개선이 되면은 정치를 하려는 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재정이 좀 네. 그렇죠. 열악하더라도 임대료도 어쨌거나 선거를 위해서 임대를 한 건데 사무실 임대료는 무조건 제한다. 그래 버리면 이제 근데 또 며칠 전에 어떤 분께서 왜 한 정당에서 한 명씩밖에 안 되는데 왜 후보를 2명씩이나 내가지고 우리 세금이 나가게끔 하냐? 이제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있더라고. 잘못된 생각은 아닌데 어쨌거나 2명이 나오는 선거구면은 저는 좀 여러 명이 나오는 게 맞다라고 더 그게 여러 명이 나와가지고 사람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유권자분들 입장에서는 그걸 다 세금으로다가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자,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클로징 멘트를 이렇게 뭐 앞으로 바라고 싶은 지나간 소회가 됐든 뭐 우리 이 가족분에게 뭐 사랑해라고 외치시듯 한번 마지막 멘트 하시죠. 좀 4년 전에는 반대했다가 이번에는 와이프가 좀 경선 과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기분이 나빠서 출마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만류를 안 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와이프한테 좀 미안하면서도 고맙고 그다음 제가 표현을 잘 못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고맙다라고 좀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오늘도 또 어제 먹은 게 이제 저보다도 더 지금 와이프가 더 그 선거병이죠. 선거병에서 못 태어나가지고 오늘도 새벽에 또 계속 이제 토하고 그래서 지금 집에서 쉬고 있는데 좀 그렇고 아까 그 질문지에 있는데 시간상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 저희 아이들이 저보다 더 어른스럽다라고 어제 처음 느꼈던 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졌어도 슬퍼하지 마. 그
누군가는 이겼고 아빠도 이번엔 졌지만 다음에는 또 기회가 있잖아. 괜히 그거로 다 슬퍼하면서 시간 낭비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봤을 때 우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낫구나. 왜냐면 이 친구들도 선거에 나가봐서 떨어져 보고 그런 게 있어 보니까 그렇게 좀 의젓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고맙고, 그 끝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다면은 주제 넘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주당답다라는 모습이 그 단어가 제일 생각이 납니다. 민주당 다음은 모든 사람이 수평적 구조에서 모든 보편적으로다가 인정하는 거를 행하는 게 민주당스럽고 그게 진보 정당인 민주당이 앞으로도 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개혁을 외쳐서 한쪽에서 또 피 흘리는 사람이 있지 않게끔 모든 분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존중하는 모습으로다가 다시 시작하면은 충분히 앞으로도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우리 민주당이 그랬으면 좋겠고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 처음 시작했을 때 통통 했듯이 끝날 때도 통통통입니다. 첫 번째 통은 오늘처럼 의사소통이고요. 두 번째 통은 만사형통 하시고 세 번째는 지금 이 순간부터 운수대통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통통통 하면 다 같이 통통통입니다. 통통통! 통통통! 감사합니다.